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테슬라는 약간 더 전날 상승에 비해서 추가로 더 상승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아마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 장 끝나고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어떤 좀 경계심? 네,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건데, 이제 시장 예상치, 예. 그러니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딴지 걸자면 얼마든지 딴지 걸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 실적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 딴지를 걸려야 걸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더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상승을 끌고 올라가면은 현재 나스닥의 지금 상태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넘어서 이제 신고가를 한번 더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저점이 지금 요번에도 저점 방어가 그 파워르장 덕분에 됐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 상승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하락한다. 근데 이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밑에 이제 공간이 넓죠. 그래서 뭐 랠리를 펼치고 있는 주가는 계속 랠리를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나중에 먼 미래에 봤을 때, 여기는 상승의 시작에 불과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거에 시작에 불과하다고? 와, 이건 상상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아마 이번에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좀 좋게 잡히고 하면은 또 이제 9월 17일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아까 제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가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쪽에 공간이 남게 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아래쪽에 공간이 있게 되면 아래로 움직이고 하락해서 이쪽 공간이 비면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를 갈 때는 그 위쪽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역대급 상승을 한 후에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쪽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락을 길게 하면서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죠. 홀딩 중일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여러 번의 큰 하락으로 이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가 되면 이 위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쪽 공간으로 이제 가는 거죠. 또 이제 공간이 비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2022년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신고가가 나서 요 위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쪽 공간은 꽉꽉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위쪽 공간으로 주가가 움직인 것이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 2022년도처럼 이제 역대급의 상승에 물려있는 이 가까운 과거에 이 고점이 기다리고 있고요.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고 저항.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다가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예요. 이 반절의 상승이라는 것이 좀 오묘한데 위쪽 공간도 비어 있고 아래쪽 공간도 좀 비어 있는데 이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은 여기는 저항이 이제 빡빡한 굉장히 큰 저항이 딱 버티고 있고 아래쪽은 한번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뭐랄까 견고한 이게 공중에 좀 붕 떠 있는 저점이란 말이죠. 예, 역대급의 하락을 한 저점이 아니고 예, 그냥 리바운딩 준 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아래쪽이 좀 더 부실하다. 예, 위에는 저항이 강하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기도 이제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 저항이 이렇게 2022년도처럼 저항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반절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여기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슷해요. 예, 이 당시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있는 거. 이 반절 정도 올라온 상황이 되게 어중간합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 저항이 가깝게 있고 저항이 굉장히 있고 아래쪽은 그냥 한번 찍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조금 부실해요. 그러면 이제 확률상 봤을 때는 2022년도처럼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이렇게 뭐랄까 분석이고, 주가는 이것을 뚫기도 합니다. 예. 자, 어제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네. 자, 이 테슬라의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자, 줄기찬 하락을 했어요. 하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 거래량도 크죠? 예. 바닥을 찍고 쌍바닥 만들고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러면 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돌파하고 이렇게도 돌파하고, 예. 그러면 한번 뒤로 빽 밀려와서 이 저항이었던 곳이 이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으로 좀 내려오려는 액션을 장 초반에 당연하게도 당연하다기보다도 의례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장 초반 이 모습이 있었어요. 하락 모습이. 좀 급등해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좀 내려가서, 자, 여기로 이렇게 돌파를 하고 급등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조금 이제 가서 여기서 다시 이제, 자, 올라갈 때는 여기가 저항이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아주 높은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딱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주가는 공간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죠. 예, 위에 공간 비었고 이렇게 공간 비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가고 또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 공간이 이제 비었는데 그 공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상단 부분에서 바로 지지가 돼 버렸죠. 그리고 위로 뚫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지되고 저항 뚫고 지지되고 저항 뚫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예, 계속 더 이렇게 여기 돌파해서 예, 올라갔는데 뭐 계속 가자니 뻘쭘하죠. 예, 뭐가 없어요. 모멘텀이. 그래서 이거는 좀 오바다. 계속 가는 건 오바다. 그래서 이렇게 내린 거죠. 네. 자, 여기 돌파를 했고, 예. 어제 이 특징이 그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어떤 공간을 향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꼭 주가가 거기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죠. 근데 바로 차단이 됐고, 역방향으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간이 많이 비었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주가가 여기를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잘 이제 저지가 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느냐. 그래서 상승 N자형으로 계속 뚫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그럼 주가 랠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을 어제 돌파를 했어요. 349로 신고가가 났는데 문제는 이 좀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한 순간 모멘트 여기서 푸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조금 더 상승이 좀 더 가속도가 좀 더 붙어야 돼요. 와, 그 전고점 돌파가 됐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가 좀 의문점이 들죠. 이거 뭐지? 이 돌파됐다라는 감격보다는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 부담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 저기 돌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부담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멋있게 올라가려면 뭐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젖고점, 자 여기 고점, 자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여기서 뚫었고 여기서 또 뚫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그냥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가를 돌파를 할 때,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주식이 조금 이렇게 푸시가 일어나서 약간 양봉이 커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과감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기 돌파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럴 때처럼이나 이제 이럴 때처럼, 와, 돌파됐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돌파가 됐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거래량도 별로 이렇게 실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양봉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다음에 조정하면서 약간 쉬었다가 다시 또 실리고, 예, 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파됐다 하면 막 몰려와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한 3% 4% 상승을 했어야 됐는데 1.36%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줄어 있죠.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이제 쭉 큰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여기를 쫙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저항을 받아서 이 역작용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락을 한다면 상당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항상 주가는 힘겨루기입니다. 여기서 상승을 못하면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냉정한 곳이죠. 그래도 뭐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붙는 양봉이 이제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 공간을 향해 가려고 하는 액션이 무마가 되고 이 위쪽으로 이제 한번 가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고점이 뚫리게 되면 그 위로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큰 공간이 열리게 되죠. 작년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초대박과 쪽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